그러니까 1년 반 지났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1년 됐어요. 네네, 2003년 2월에 당선됐고 4년에 2004년 3월에 했으니까 거의 뭐 1년 만에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있었고 꼬투리를 잡은 게 뭐였냐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열린우리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했다고 탄핵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 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발언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탄핵을 시켰죠. 그랬다가 이제 역풍을 크게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역풍에 대한 추억,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신은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고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막 쓰시듯이 똑같이 국회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탄핵 언급, 저는 두 대통령을 같은 평면 위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그 할 일이 되게 많았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 시작부터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면서 끝까지 발목을 잡다가 근육 자랑하면서 탄핵을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 대해서 안도 못 만들어내면서 지금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대통령이라 그 동일선상에 전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외교에만 매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기억해 보시면요, 당시 특검법도 통과가 되는 이런 과도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들여다 이제 구속영장으로 체포하면서 그 국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건 맞는데 본인들이 했듯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특수부 검찰들도 권력의 향배를 보겠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 판단이 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거라서 저는 그 변곡점이 정치적인 변화와 결단 이전에 있어서 전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 퇴진 집회 가면 뭐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찬성하고 거기에 무려 1조 원 안팎 예산을 쓴다는 거, 유튜브까지 제작해서 올린다는 것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평. 예. 뭐 이번 국감에서도 그동안 배웅경 앵커님과 제가 한 50일 만에 종점을 변경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 문건이 발견이 됐고요. 12일 만에 김건희 여사 땅으로 종점 변경한 지도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면 팔수록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비리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국토교통위원장이 면제라도 되고 고속도로 게이트 결자해지 하세요. 그런데 답변도 안 했거든요. 그걸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탄핵 수사를 한 경험으로 이게 잘못하면 큰 스캔들이나 범죄로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는 한국일보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던데요. 그 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예산을 늘렸더니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거기에다 박정훈 참 군인인 거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 오히려 탄압하는 문제, 거기다 경제 민생위가 심화되는데 오히려 공공요금을 급등시키는 거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들이 주로 탄핵이나 퇴진사로 많이 거론되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했을 때하고 비슷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탄핵할 때 해봐라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한번 힘을 보여주지. 다만
탄핵식이나 탄핵 사유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 또 뿔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야기를 했느냐. 마치 탄핵이나 퇴진이나 본인을 지적하는 세력들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강성 지지자들한테. 서민 예산 늘리니까 내가 탄핵에 몰려있다.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요. 나를 보호해주러.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비열한 전략이죠. 그런 전략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지율 30%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느 대통령과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인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시작을 했고 단지 국민들이 많이 선택을 해줘서 됐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정치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다음에 국회의원 할 겁니까? 그러면 5년 주어진 임기 동안에 나한테 주어진 이 5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내가 한번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적은 표차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한 군데서는 지는 걸로 나왔으니까 1%도 안 되는 그 차이로 이겼는데 그러면 자기를 반대해 준 측과도 손을 잡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모습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빚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할 정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한테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때려잡는 일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야당 대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경선할 때 맞붙었던 사람들 천액이 그리고 협치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청와대부터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에 이상한 천공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임기 말에 나타나는 부정부패 지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 시절에 이걸 바꿔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뭘 챙기겠다라는 생각부터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탄핵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에서 탄핵 얘기 나오는 것 알고 있다.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내가 지금 예산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신인규 대표. 머리가 아프면 배 긁으냐.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말다니까.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조금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줄을 좀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지금 대화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엉뚱하게 허수아비 때리기 반국가 세력 이래가지고 한동안 그러더니 또 이제 와서는 또 이념이 안 중요하고 또 민생이 중요하다 그러고 또 서민 예산 투여하니까 내가 탄핵당한다라고 참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 30%의 지지율의 함정 내지는 이것이 가지는 저는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아까 세대별 분류를 쭉 봤거든요. 봤는데 60%의 지지층이 거의 한 50, 60% 되고요. 놀라운 것은 70%가 이제 70%를 지지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대 편중, 쉽게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생산 가능 인구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이제는 70대와만 국정 운영을 하겠다? 저 이것은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의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 없고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 단계까지 이제 왔고요. 이제 미움의 단계에서 희화의 단계로 좀 가고 있다. 근데 지도자가 희화화되면요, 이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의 리더십의 그 말의 권위가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시간은 본인의 탄핵 발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탄핵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기획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그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위태롭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50%도 채 안 되는 투표율이었는데 총선은 한 60%에서 6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대편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보수가 뭐 분열이 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3당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포를 봤을 때 지금 반대 그 부정평가,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65% 내지 70% 사이의 국민들이 결집이 돼서 교통정리가 돼서 이 총선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당제가 되면.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00석이 범야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이 있고요. 아마도 이대로 가면 탄핵도 그렇지만 탄핵의 전제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 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로 확대가 되면서 본인의 탄핵 사유가 충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었고 아마 그것들이 논의가 됐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아마도 지지층한테 이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 내가 탄핵돼. 그러면 봤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보수의 본류가 누구냐, 뻐꾸기 그 탕난 얘기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면 안 돼. 지금 보수들이 딴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보수가 새로운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딴 생각 먹지 말고 여러분 어쨌든 내가 탄핵되면 안 되니까 그 위기니까 날 지켜주세요라고 지지층한테 지금 예. 호소한 얘기라고 봅니다. 딱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탄핵되면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야. 보수가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안 이뻐도 이번에는 보수를 밀어줘야 돼.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보수를 괴멸시키고 죽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영이 갈려있을 때 얘기라면 맞는데 또 본인이 그 보수를 괴멸시킨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그 모순성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렵고 참 앞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한 60대 또는 영남 이런 데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꾸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보수 내부에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진짜 보수냐라는 논쟁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은영 소장 전망하시기에 탄핵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 대통령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것으로 탄핵받는 것이 아니고 부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데 그 가장 그거를 끌고 가는 여론은 저는 TK와 PK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PK는 이미 부정평가가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높아진 지 오래됐지만 이 PK 지역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항상 좀 다르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왜 그런지는 학계에서 좀 연구를 해서 내야 되는데 그
그런 거 연구도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지금 TK 지역이 최근에 부정평가가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50% 긍정평가가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런 여론이 나타나는 거는 보수의 분열도 있겠지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축적돼 있다. 아. 그래서 이 탄핵의 칼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